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 하자 유무에 따라서 선화증권을 나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자 유무. 선화증권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기능 중에서 우리가 화물수취증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었죠. 화물수취증. 그렇기 때문에 운송인은 선화증권에서 명시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화물에 대해서 선의의 소지인에게 동일한 물건을 인도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그것들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해를 발행을 할 때에는 우리가 비해를 발행한다는 것은 결국 운송계약이 체결이 되었고 운송인이 화물을 수취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받았을 때 화물에 대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실제 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일치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실 실무상 클린 비해를 표현하진 않아요. 그냥 상대적인 개념인데 클린 비해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만약에 하자가 있다, 서류의 내용과 다르다거나 화물에 어떤 외관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이제 더티 비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무적으로 사실 더티 비엘 그대로 선화증권 상이야, 화물에 어디가 깨졌음, 혹은 수량이 부족함, 이런 것들을 운송인이 기재를 해서 가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없다고 보면 돼요. 일단은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는 당연히 클레임 비엘이 아닌 이러한 더티 비엘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다라는 선화증권에 대해서 은행이 수리를 해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을 한 번씩 보면은 클레임 비엘이라고 해서 이제 무사고 선화증권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자 문헌이 기재되지 않으면 그냥 클레임 비엘인 거죠. 대부분의 비엘들이 다 무사고 선화증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티 비엘, 파울 비엘이라고 우리 교재는 파울 비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포장 상태가 불안전하다, 수량이 모자라다, 그러한 사실을 기록한 것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대부분 실무적으로는 운송인이 이거 파울 비엘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겠죠. 실제 화물을 수량을 이제 받아갔을 때 그 시점에 화물에 대해서 하자가 발견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 교재 밑에 네모 박스 안에 보면 이제 새로운 개념 LI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LI, 파손화물 보상장.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LG라고 하는 개념과 LI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서로 다른 개념인데, 이제 말 그대로 화물은 파손이 됐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파울 비엘, 하자가 있는 선화증권은 수리해주지 않기 때문에 클린 비엘로 제시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LI라고 하는 것들, 파손화물 보상장을 발행해서 운송사에게 제시하게 되면은 사실상 화물이 파울인 상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린 비엘을 내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을 보게 되면은 무사고 선화증권으로 발행을 해주면서 그 선사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그 보상에 대한 각서를 쓰는 거죠. 그래서 무사고 선화증권을 교부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걸 파울 비엘을 LI를 발행해서 내가 더티 비엘이 클린 비엘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류에 대한 은행의 내고 매입이 깔끔하게 흘러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대신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서류를 통해서 대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야겠죠. 셀러가 있고 바이어가 있다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게, 만약에 깨졌어요.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딱 깨졌어. 근데 이 화물이 도착해. 그럼 바이어 입장에서는 LI가 발행이 돼서 더티 비엘이 클린 비엘이 되고 이런 내역이 아니라, 어쨌든 얘는 내가 주문한 서류상에 나와 있는 물건이 품질에 어떤 결함이 있는 물건이 도착했다면 얘 입장에서는 사실상 누구에게 문제를 제기해서 이 데미지에 대한 운송인에게 얘기하겠죠. 나에게 화물이 인도한 운송인에게 클레임을 넣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운송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걸 설명할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선적지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주장할 법정에 가서 책임이 근거가 없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만약에 하자가 있었다면 분명히 너가 하자부 선화증권을 발행했어야 됐는데 너는 클린비를 발행했기 때문에 물어줘라 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안을 대비해서 파손화물 보상장을 운송인은 받는 것이고,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매도인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일단은 연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물건을 지금 실어 보낼 건데, 그런데
내가 여기가 뭐 좀 깨졌다 혹은 수량이 부족해 라는 것들을 미리 알리고 물건을 받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대체품을 보내주던 아니면은 뭐 가격을 좀 깎아주던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라고 미리 협의를 해놓고 이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단순히 무사고 선화증권과 사고부 선화증권을 물어보는 그냥 단순 개념이 아니라 사실상은 이것과 관련되어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은 UCP 600에 나와 있는 은행의 서류 심사와 관련된 하자부 선화증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근거 규정을 쓰라는 것과 플러스 파손화물 보상장까지 묶어서 그러니까 제가 출제자라면 저는 그렇게 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화증권의 기본적인 개념을 쓰고 그리고 파손화물 보상장의 개념도 쓰고 그 다음에 UCP 600에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어떤 규정이 있는지 써라라고 나오는 것이 사실상 저는 그 전문 자격 시험의 문제 무형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가장 최근의 트렌드로 보면 이러한 어떤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좀 문제의 스타일보다는 정말 좀 지엽적인 부분에서 일단 나오고는 있지만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이해하시면서 공부하는 게 시험장에서 이제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답안을 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